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입니다. 저자 토드 로즈는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시험을 통과해 지역대학에 입학했고 야간 수업을 들으며 주경 야독한 끝에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간발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구글, 애플, 테드엑스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인 개개인의 기회연구소를 공동 설립해 직장, 학교, 사회에서의 개개인성의 원칙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평균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입니다. 각 원칙이 어떤 것인지 공유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듣는 평균주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경영 컨설턴트인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는 평균주의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장의 문제가 비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정한 평균 중심으로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개인을 등한시하면서 공장의 가동률을 높였으며 테일러는 시스템이 최우선인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테일러의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 시스템 속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들을 감독하고 조직의 업무 처리를 표준화할 최선책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현대에서 지향하는 테일러주의는 학교 교육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테일러주의 학교가 많았고 게리 플랜을 채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평균 중심으로 표준화해 나갔다고 하며 게리 플랜은 학생들을 나이별로 나누어 놓고 그렇게 분리된 그룹별로 교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표준화된 시간 동안 수업을 받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던 종소리를 학교에서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1890년대부터 1940년대는 평균치로 개인을 평가했으며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집중하였고 평균의 등장으로 개개인성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피터 몰레라는 그룹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그룹 개개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룹 평균을 이용해 개개인의 예측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이 개개인의 오류를 해명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평균주의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평균의 시대는 평균이 이상적인 것이며 개개인은 오류라는 캐틀레의 주장과 한 가지 일에 탁월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일에서도 탁월하다는 골튼의 시각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즉, 평균은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는 정적이고 개개인은 역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으로 개개인을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일 점수 시스템이 활용하기 쉽고 객관적이며 수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2015년부터 구글, 딜로이트, MS 모두 등급 중심 채용 평가를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예상보다 고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평균의 세 가지 원칙을 간단히 정의하고 각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쭉날쭉의 원칙은 개개인이 가진 재능, 지능, 성격, 창의성 모두 들쭉날쭉하듯 인간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락의 원칙은 개개인의 행동은 특정 상황, 환경이 따로 떼어내서는 설명될 수, 예측될 수 없다는 것이며 세 번째, 경로의 원칙에서는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여러 갈래로 갈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은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세 가지 원칙을 사례를 통해서 더 깊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쭉날쭉의 원칙에 따르면 가장 잘 짜인 농구팀은
모두 스타 플레이어로 짜인 팀이 아닌 농구 재능이 상호 보완되는 선수로 구성된 팀이라고 합니다. 어시스트, 리바운드, 득점, 스틸, 공격을 각각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야 그래야 최상위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효율성 때문에 개인을 평균주의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지만 1차원적 숫자로 다차원적 인간을 평가하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락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질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성 심리학자는 특성이 우리 인간 행동의 항구적 본질이자 영속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 심리학자는 환경이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이 어떤 환경과 업무에 있는지가 모두 연결되어 발휘되고 그룹 평균은 개개인의 평균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으로 본다면 아이들의 자제력은 맥락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만 딱 있으면 자제력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그림책 등이 있다면 아이들의 자제력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에들러는 직원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 직무의 수행력을 직원이 처한 상황,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개인의 특성을 고집하는 본질주의를 탈피하고 상황 맥락적 기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하며 충분히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의 원칙에서는 1차원적 사고와 본질주의적 사고, 규범적 사고가 평균주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규범적 사고는 본받고 싶은 어떤 특정한 길을 가는 것만이 올바른 경로이며 정해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달 경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고요.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배밀이를 하다가 기고 걷는 아이들도 있으며 배밀이 없이 기다가 걷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트레이서는 오족을 연구했는데 그들은 기는 단계 없이 바로 걸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목표로 가는데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교육에서 평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 교육에서 다루는 평균에 대해서도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블룸은 속도와 학습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학생들에게 학습 속도의 자율성을 주었더니 90% 이상이 이해하였으며 학생들의 개인별 다양한 속도는 학습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교육은 현재 개개인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력과 재능을 아이들이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식을 얻고 통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커트 피셔는 우리는 사다리가 아닌 그물망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갈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획일성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육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등교육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평등이 아닌 평등한 맞춤인 개인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고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역시 평균주의를 없애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구글은 토드 칼라일의 인재채용법을 칼라일 요소라고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이 이력서 대신 트위터를 알려달라 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고 지원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 개개인을 개개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전 세계 인구가 77억 9,479만 8,739명이었습니다.
이 중 정말 하나라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도구로 고유함이라는 귀중한 속성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